자, 이제 계약법 강론이란 각각의 계약이란 말이고, 우리 15개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공부한다 그랬죠? 3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불락이 사유해서 불효식 낙성계약인데, 낙성계약이란 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뭔가 물건이 오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563조 매매 보시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다 이전합니까? 이전할 걸 약정합니까? 이전한 게 아니고 이전을 약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매수인이 반드시 금전에 하네요. 금전에 하나입니다. 대금을 지급합니까? 지급을 약정합니까? 약정함으로써 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낙성계약, 약정만으로 성립한다. 오늘 아파트 매매했다는 말이 오늘 돈 주고 등기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하면 보통 한두 달 후에 돈 주고 등기하죠. 그렇게 하기로 약정했답니다. 이 약정만으로 성립한 게 낙성계약입니다. 그 다음 교환이 나오죠. 자,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둘 다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겨요. X토지, Y토지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럼 오늘 등기 이전이 아닙니다. 한두 달 후에 등기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매매와 교환은 차이점이 딱 한 개예요. 받는 게 금전이면 매매, 금전이 아니면 교환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환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요.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꾸면 됩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 금전을 받으면 매매, 금전이 아니면 교환입니다. 다음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아파트 임대차했단 말이 오늘 월세 주고 아파트 열세 넘겼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파트 임대차하면 보통 한두 달 후에 하죠. 한두 달 후에 아파트 열세 주고 월세 주기로 오늘 약정한 거죠. 이게 낙성계약입니다. 그 다음 이제 567조에서 매매의 규정들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해서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매매에서 계약금 공부하거든요. 그럼 임대차도 보통 계약금 주잖아요. 이렇게 매매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유상계약에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적고 매매합니다. 자, 매매는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 상단의 법조문 563조 방금 보셨고 567조도 아까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거기까지 보세요. 거기까지. 법조 밑에 양가로 1번 성질 동그라미 1번 2번만 체크하세요. 그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계약금 해제가 나옵니다. 계약금 해제가 있고 565조가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계약금을 공부하는 이건 불락이 쌓였고 사이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요물이 아니라 낙성, 편무가 아니라 쌍무, 무상이 아니라 유상, 불락이 쌓였습니다. 다음 이제 계약금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가계약금 주고받기도 하죠. 근데 가계약금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계약금만 공부해요. 그럼 계약금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지식 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이 계약금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제 말이 섞이면 저를 의심합니다. 저 인간 맞게 설명하나? 저를 의심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계약금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계약금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자, 그럼 계약금에 관한 법조문은 565조 딱 한 개예요. 나머지는 약정이나 판례에 따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565조가 있고 계약금이 해약금, 제목에 해약금 써있죠? 자, 이런 말이죠.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다시 계약을 뭐 할 때? 해지할 때 사용하는 돈이란 말이죠. 그럼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계약금을 왜 주죠? 계약금은 계약을 깨려고 줍니까? 계약을 안 깨려고 줍니까? 계약금을 준 이유가 계약금을 깨려고 줘요? 아니, 계약을 깨려고 줘요? 계약을 안 깨려고 줘요? 계약을 깨려고 안 깨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안 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약금 첫 출발부터 잘못 알고 있어요. 계약금을 준 이유는 계약을 깨려고 준 겁니다. 계약금 안 주면 계약을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해약금. 계약을 깨려고, 계약을 깰 때 사용하는 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지금 계약금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처음 듣는다, 그게 낫습니다. 그럼 자 1항에서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자 씁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 그랬나요? 기타 물건 딱 가로쳐놔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금을 물건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빼고 있는 게 나아요. 그 다음 계약금 다음 가로쳐놔요. 보증금 등 가로쳐놔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금을 계약금이라고 말해주지 계약금을 보증금이라고 말하고 준 적 없거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자 매매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을 그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없는 한 가로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가 준 사람 매수인 교부자는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가 받은 사람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 돌려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제는 방금 전 시간에 공부한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법정 해제가 아니다. 이 해제는 제목처럼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 시간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했죠. 채무 불이행. 그럼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 시간에 공부한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계약금 해제 여기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1조가 손해배상 규정인데 손해배상 규정은 1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 해지하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제가 전 시간과 이번 시간 나눠서 해요. 전 시간 해제는 누가 채무불이행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일가 매매했습니다. 10억에. 그리고 계약금도 주고받기로 별도로 약정하는 거죠. 계약금 주고받기로 약정했어요. 금액도 둘이 합의합니다. 매매가가 10억인데 계약금 1000만원 정할 수 있고 1억 정할 수 있고 3억 정할 수 있고 둘이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계약금 계약 못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거래가의 약 10% 정도 하니까 갑과 을이 10%인 1억으로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낙선계약이 아닙니다. 1억 주기로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1억을 100% 보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 물건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억 100%다 갑에게 지급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이제 성립한 겁니다.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565조에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달라요.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다릅니다. 여긴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여기는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을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해약금 해지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고,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제 못합니다. 그럼 이행 착수 전이라면 준 사람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매도인은 폐익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받은 1억과 갑 내 돈 1억, 그럼 2억이죠? 2억을 을에게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565조 해약금 해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12월 20일 날 계약하고 1억 주고받았어요. 이행기가 한 달 후에요. 1월 20일. 이때 잔금 주고 소유권 등기하기로 했다 해보세요. 그럼 지금 한 달 남았죠? 근데 저 토지가 하룻밤 자고 나면 막 1억씩 떨어져요. 눈만 뜨면 1억씩 떨어져요. 눈만 뜨면. 저 토지 안 좋은 게 다 생겨요. 저 토지에 뭐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폐기물 시설물, 막 토지가 지진 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10일 지나면 저 토지 조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갑과 을 둘 중에 누가 기절해요? 을이 기절하죠. 을은 안 샀어야 되죠. 을은 지금 10억 주고 이 이상한 토지 가져오게 생겼습니다. 을이 기절합니다.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을이라면 을은 빨리 갑에게 전화해서 1억 더 가져가고 해지해야겠죠. 그럼 을은 1억만 손해봐요. 안 그러면 지금 을은 10억 다 주고 저 가치 없는 토지를 받아오게 생겼습니다. 을은 빨리 1억 포기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갑이라면 너무 잘 팔았죠. 쓸모없는 토지 너무 잘 있어요. 너무 잘 팔았습니다.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행 착수해야 돼요. 갑이 이행 착수하면 을은 이거 해지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빨리 이행 착수해야 돼요. 그리고 갑은 절대 전화 받으면 안 돼요. 핸드폰 이거 탁 꺼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해지한다고 핸드폰 통화할까봐 꺼놔야 됩니다. 그럼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이행 착수란, 자, 예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인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정해서 그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이전 서류를 맡겨놔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화해서 어디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서류 있으니까 너 돈 다 주고 그 등기 서류 받아가라고 알리는 게 매도인 갑이 할 수 있는 이행 착수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누가 빨리 한가 시간 싸움이에요. 반대로, 자, 반대로. 이제 12월 20일 날 매매하고 이행기 한 달 남았죠. 근데 반대로 이제 눈만 뜨면 토지가 1억씩 올라요. 눈만 뜨면 토지가 1억씩 오릅니다. 지금 30일 지나면 토지 몇십억 오르게 생겼어요. 이쪽에 좋은 게 다 들어와요. 뭐 삼성전자 들어오고, 뭐 미국 자동차 회사 들어오고, 막 전기차 회사, 그리고 막 호텔, 공항 생기고, 막 KTX 역 생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막 중국에서 회사가 막 들어오고 눈만 뜨면 1억씩 올라요. 그럼 이제 갑과 을 둘 중에 누가 쓰러져요? 갑이죠. 갑은 안 팔아야 했죠. 갑은 안 팔아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갑이라면
빨리 을에게 전화해서 빨리 을에게 2억 주고 해지하면 되거든요. 갑은 빨리 을에게 2억 주고 해지하면 돼요. 그럼 1억 손해봐도 토지는 지금 몇십억 오르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도인일 때 매수인 통장번호 압니까? 매수인은 매도인 통장번호 알고 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통장번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이 전화해서 물어봤죠? 야, 너 뉴스 봤니? 우리 토지 대박 났어. 내가 너 2억 보낼 거야. 그럼 너는 1억 벌지? 2억 보낼 테니까 통장번호 알려줘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잠깐만 전화 끊고 통장 다 없애버려요. 있는 통장 다 없애요. 어떻게 알지 모르니까. 주의하실 게 카카오톡 없애세요. 카카오톡 송금할지 몰라요. 토스 다 없애세요. 어떻게든 갑은 지금 2억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갑이 2억을 제공하는데 을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습니다. 그럼 갑은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가? 갑은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공탁까지 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2억을 제공하는데 을이 안 받았다는 증거만 되면 되는 겁니다. 굳이 2억 원을 을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을은 너무 잘 샀죠. 지금 10억에 샀는데 지금 토지가 지금 몇십억 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갑이 해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이행착수하면 갑이 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랬죠. 자, 우리 12월 20일 날 매매하고 중도금 일자가 중도금을 1월 5일 날 주기로 약속해 놨어요. 근데 우리 1월 되기 전에 중도금 보내버렸습니다. 12월 23일 날 을이 중도금 딱 보내버렸어요. 중도금 일자 전에 중도금 보냈다.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갑이 그랬죠. 야, 약속을 왜 하니? 이때 중도금 줘야지. 그 전에 준 건 중도금 효력이 없어. 을 너는 이행착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2억 주고 해지한다 그랬어요. 을은 무슨 소리? 아, 이 날짜 전에 주면 되는 거지. 이 날짜 전에 중도금 보냈으니까 나는 이행 착수했어. 그래서 갑 너는 해지 못해 그랬습니다. 두 사람 주장이 일응 다 타당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왔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죠. 법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갑에게 물어봤죠. 여보세요, 갑. 당신은 사장님이 월급 미리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미리 주면 받죠 그래요. 임차인이 월세 미리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받죠 그래요. 당연히 받죠. 그럼 너도 받아 그랬어. 너도 받아. 이 날짜 전해줘도 괜찮아. 상관없어. 감 너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행기를 정해놨더라도 그 전에 준 것도 이행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해지하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없죠? 채무불이행은 밑으로 내려와요. 누가 잘못한 거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둘 다 이행착수 안 했죠? 그럼 둘 다 뭔가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의 보금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행착수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게 이행착수인가? 한 명이라도 이행착수하면 둘 다 해제 못하거든요. 자, 그럼 둘이 매매했죠? 매매의 이행착수가 무엇일까요? 매매의 이행착수란 매수인은 돈 주는 거, 중도금 일부라도 보낸 거, 매도인은 등기소를 기부입니다. 다시 매매의 이행착수가 뭐예요?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를 기부입니다.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행착수 했습니까? 소송 제기 겁나게 쫄았네. 이행착수 했어요.
찍지 마시고 찍지 마세요. 아까 매매의 이행착수가 뭐라고요?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를 교부했죠. 그럼 돈 준 적 없죠? 등기소를 교부 안 했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설령 승소 판결 받아도 이행착수 아니에요. 돈 준 적 없죠? 등기소를 안 넘겼죠? 이행착수 아니다. 그럼 둘 다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그럼 이행착수 했나요? 찍지 마시고 우린 찍으면 꼭 틀려요. 확률상 이거 틀리면 이거 맞아야 되는데 우린 찍으면 항상 틀립니다. 돈 준 적 없죠? 등기 안 넘겼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럼 해지할 수 있다. 다음 중도금 보내면 이행착수예요. 매수인이 돈 줬으니까 이행착수다. 다음 아까처럼 중도금 일자를 1월 5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준 거 이행착수 인정해준다 했죠? 돈 미리 준 거 상관없다. 자, 그리고 지금 임대차 아직 안 왔죠? 임대차 이전이라 다 임의규정. 법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써있지만 이거 임의규정이라 우리 해지하지 못한다 약정 가능합니다. 우리 해지하지 말자 약정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우린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해지하지 말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약금 해제였습니다. 자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았죠. 둘 중에 한 명이 약속 위반 채무를 행합니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그럼 전 시간에 법정 해지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죠? 잘못했으니까 가서 대가리 때려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는 누가 잘못한 거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지만 여기 이놈 잘못했잖아 이놈.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지만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정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지만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정이 있어요. 그럼 법이 없으니까 약정에 따른다.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 계약서는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교부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행하면 약속을 위반하면 을이 약속을 어겼죠? 갑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갑이 몰수하고 다음 수령자 매도인 갑이 채무불이행을 행하면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배익을 받는다라고 보통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계약서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둘 다 사인했네요. 그럼 이 약정한 거죠. 사인했으니까 이걸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돈 그 말입니다. 그럼 약정에 따라 여기서 이 약정하게 되면 둘 다 1억씩 손해보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때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을이 약속 어겼죠. 갑은 손해가 10원도 없더라도 갑은 무조건 1억 갖는 겁니다. 반대로 갑이 약속 어기면 을도 손해가 10원도 없더라도 을은 무조건 2억 받는 거예요. 내 돈 1억, 갑 돈 1억 이렇게 1억씩 서로 손해보기로 예정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계약금 주고받았죠? 근데 아래와 같은 이런 약정 안 했어요. 아래와 같은 이런 약정 안 했네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없습니다. 따라서 교부자 매수인 을이 약속 위반하면 채무자 갑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1억 몰수할 수 없죠?
누가 이 약정 하지 말래요? 했어야지. 마찬가지. 그러면 갑은 1억 몰수 못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금 1억 그대로 돌려줘요. 그리고 갑은 자기 실조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령자 갑이 채무 불이행하면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폐액 상환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 약속 안 했으니까. 그럼 을은 내가 준 1억만 돌려받고 을도 실제 손해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자, 이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다르다 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근데 어머 괜히 계약했네. 둘째 명이 어머 괜히 계약했네. 계약하지 말걸. 그러면 위쪽을 봐요, 아래쪽을 봐요. 제가 지금 누가 약속 위반했다 했습니까? 어머 괜히 계약했네 했나요? 괜히 계약하고 누가 약속 위반했다 말 안 했죠. 그럼 이쪽을 보지 말라고요. 약속 위반 안 했으니까. 어머 괜히 계약했네. 그럼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 해지할 수 있는가? 그럼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 봐요. 둘 다 안 했다면 이렇게 해지하면 되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했다면 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괜히 계약했네. 그럼 위쪽을 봐요. 근데 이번에는 계약금 1억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의무를 약속을 위반합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이쪽. 그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법이 없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고, 아무 약정 없으면 계약금 몰수할 수 없고 실제 손해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금액이 법이 없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달라요.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사람들 혼동하냐면, 자, 여기 위쪽 금액과 여기 아래쪽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걸 혼동합니다. 근데 위쪽 금액과 아래쪽 금액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히 똑같은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위쪽 아래쪽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약서 같은 거 한번 보여주거든요. 특약 맞겠냐고. 그럼 특약 보면 중개사가 잘 몰라서 이 금액과 아래 금액을 막 혼합해서 막 계약서를 써놨어요. 제가 보면 계약서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다행히 매도인도 몰라, 매수인도 몰라, 중개사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엉뚱하는데 아무도 몰라. 다행이에요. 다행.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근데 우린 시험이니까 시험. 시험은 잘 보세요. 아래쪽은 지문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아래쪽은 약정했는가 안 했는가 지문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오지선다라 위쪽에서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니까. 자, 교재 268페이지 오세요. 268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1번 계약금 계약 성질 있습니까? 1번 종된 계약, 1번 투질 체크. 매매를 했으니까 계약금 계약했겠죠. 매매가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 종된 계약. 그래서 매매가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도 없어지는 겁니다. 2번 유물 계약. 계약금을 지급하기라는 약정이나 일부 지급으로는 계약금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금 전액 다 교부해야 성립합니다. 양거래비 해제 시기는 일방이행 차선까지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두 줄 체크하세요.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중도금 지급하면 둘 다 해제 못합니다. 매수인도 해제 못하고 매도인도 못한다. 동그라미 2번 이행 착수란 써있죠? 기억 두 줄 다 체크하시고, 제일 밑에 디귿 두 줄 체크.
아까 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게 이행착수입니다. 그럼 디귿은 둘 다 해지 못한다. 두 줄 체크.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해약금의 효과 이거예요. 손해배상 X, 원상회복 X. 그래서 양가로 4번은 동그라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그 7, 8에 있는 게 이건 우리 책에는 현재 없습니다. 기초서니까. 근데 잘 보세요. 항상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아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정답으로. 토지거래가 받으면 이행착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매매의 이행착수가 뭐예요? 매매의 이행착수?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매수인 돈 준 적 없죠? 매도인 등기서류 교부한 적 없죠?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행착수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26회 때 보세요. 계약금 틀린 겁니까? 그럼 자, 계약금이 나오면 빨리 토지거래 허가 보입니까? 어디 보여요? 저기 보이잖아요, 이게. 그럼 보나마나 허가 받은 게 나와요. 허가 받아도 이행착수 아니죠. 이행착수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틀렸지. 이게 정답이에요. 해지할 수 있다죠. 이행착수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도 갑을병 사례 문제가 나왔죠. 갑을병 사례. 근데 여기도 계약금 보이죠. 모르는 거 틀린 거? 그럼 빨리 토지거래 허가 있는가 봐봐.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있잖아요. 허가 받은 건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정답인데 이게. 이렇게 시험은 나올 것과 정답까지 거의 정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답까지 딱 일러준 선생님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서 여러분께 정답까지 다 알려드려요. 제 강의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해커스의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어요. 이제 진짜. 자, 이제 자, 269페이지 3번 담보책임 나오죠? 이건 나중에 기본서에서 할 거예요. 담보책임 민법이 가장 어려운 건데 지금 기초과정에서 하는 건 좀 무리고 이건 나중에 기본서에서 할 것이고 근데 그냥 세 줄 외우면 정답은 무조건 맞춰요. 전 정답은 딱딱 집어줘요. 항상 이해시키고 암기시키고 정답 집어주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해시켜드리고 암기시키고 정답 집어드리고 담보책임 패스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이건 7월달 8월달에 해도 돼요. 패스합니다. 교환으로 가세요. 자, 274페이지 교환은 아까 매매랑 똑같은데 금전인가 아닌가만 다르댔죠. 그래서 얘는 다 블락이 써요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뭐 법조문 보고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민법 임대차로 가겠습니다. 민법 임대차. 자, 임대차는 이제 특별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단 민법 임대차입니다. 일반법. 그러니까 주택 상가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토지는 주택 상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 안 되거든요. 토지 임대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민법에서 대차가 빌려주는 거예요. 대차가 빌려주는 거 지금 포차 아니에요. 포차 아니에요. 지금 끝나고 지금 술 마시러 가려고 포차로 보이면 안 돼 이거. 대차 빌려준 게 세 가지인데 임대차는 우리 시험범위고 사용대차는 시험범위 아니고 소비대차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럼 자 보시다 여기 강의 노트 페이지가 없단 말은 이건 강의 노트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친절하게 다 표시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으로 알게 되거든요. 지금 처음이라 헛갈리니까 자 헛갈린 것만 빨리 잡아주겠습니다. 자, 임대차는 빌린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줘요. 사용대차도 빌린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줘요. 아파트 602로 빌리면 602호 줍니까? 602로 그 물건을 다시 반환하죠.
자전거 빌리면 빌린 그 자전거를 반환하죠. 컴퓨터 빌리면 빌린 그 컴퓨터를 반환하죠. 근데 임대차는 차임 월세를 주는 유상이에요. 유상. 근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으로 공짜로 빌려준 겁니다. 공통점은 빌린 그 물건을 반환한다. 차이점, 얘는 유상, 얘는 공짜고. 소비대차란 빌린 물건을 내가 먹어버렸어요. 빌린 물건을 내가 먹어버렸다. 그럼 빌린 그 똑같은 물건을 돌려줄 수 없죠. 그래서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주는 거고, 빌린 그 물건을 다시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 빌려서 쌀 한 가마 내가 다 먹었어요. 그럼 먹은 그거 끄집어 줄 수 없죠.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주면 됩니다. 돈 5만원 빌렸어요. 5만원 5만원짜리 빌려서 그 5만원 내가 소비해버렸죠. 그럼 내가 빌렸던 5만원짜리 지폐, 그 똑같은 지폐를 반환 못하죠. 이미 써버렸는데. 같은 종류, 품질, 수량 주면 돼요. 예를 들어 만원짜리 5개로 갚아도 되죠. 1000원짜리 50개 갚아도 되죠. 엿먹으라고 10원짜리 5000개로 갚아도 됩니다. 5000개. 10원짜리 5000개로 엿먹으라고. 같은 종류 품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유상, 무상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유상, 대가를 주기로 약정할 수 있고,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하기 나름이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임대차 유상,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 소비대차는 유상이든 공짜든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하겠습니다. 이제. 임대차는 당사자랑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 동그라미 반드시 유상,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상이다. 275페이지 보셨죠? 이제 넘어가시면 278페이지로 바로 오세요. 278페이지 해두시고, 일단 이건 우리 책에 자세히 없으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듣고 기본서에서 자세히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임대차 가장 기본법 민법, 다음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럼 최장기간 다 없습니다. 셋 다 100년 유효, 1000년 유효, 만년 유효. 근데 최단기간은 민법 없어요. 주택임대차 2기 2년, 상가임대차 1년 있습니다. 민법 없어요. 그 다음 차임, 월세를 몇 번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해서 쫓아낼 수 있는가. 민법은 월세 2기 2달분 밀리면 쫓아낼 수 있어요. 주임법 규정 없습니다. 상임법 규정 없다가 몇 년 전에 3기라고 생겼어요. 3기라고. 그럼 잘 보세요. 임대차에서 민법이 가장 기본법, 일반법이고, 이 두 개가 특별법이에요. 이건 특별히 주택임대차만 적용되고, 이건 특별히 상가건물 임대차만 적용돼요. 일반법은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이 없죠? 그러면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닙니다. 주택, 상가 완전히 다르고,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보충 적용돼서 주택도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월세 3달분 밀려야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속기간 보시면 민법은 일단 약정하면 무조건 유효해요. 주택, 상가 말고 토지 같은 거 약정하면 100% 유효. 1000년 유효, 6개월 유효해서
민법 임대차 존속기간은 약정하면 100%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1월 달에 12월부터 이제 기본 과정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강의 한 2번 빨리 들으시고 그냥 기본 강의로 가서 그때부터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몇 페이지 펴라 했죠? 자, 278페이지. 이 부분이 임대차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이 박스가 딱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고 모든 임차인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 매수 청구하고, 이게 땅지자기 때문에 이건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합니다. 근데 둘 다 빨강색 매수 청구 똑같으니까 성격이 똑같아서 다 비어있다 이렇게. 다 비어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 비어있죠? 그래서 이 비용 상환과 매수 청구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다릅니다. 매수 청구 두 개 다 똑같다. 비용 상환과 완전히 다르고, 얘들이 일단 임대차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 성격은 비용 상환은 공부했듯이 임의규정이라고 공부했어요. 유치권에서. 임의규정이라 이거 폐지 약정 유효, 포기해도 약정 유효. 근데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나온다 그랬죠?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으로서 폐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분리해 무효가 됩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공부했어요. 근데 매수 청구는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의 시행 기억납니까? 설마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이게 지상을 매수, 부속을 매수. 여기서 지상을 매수, 부속을 매수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 채무 불이행한 임차인. 아까 민법 월세 2달 밀리면 채무 불이행 쫓겨난다 했어요. 월세 2달 밀려서 쫓겨나는데 이 사람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쫓겨나면서 필요비 유익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계속 우리가 비용하면 뭐 하나 애운 게 있어요.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애우세요. 민법 이상이요. 도둑놈 점유권 있고 점유도 자주점이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대요. 애우세요. 오늘 애웁니다. 도둑놈도 필요비, 유익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안 외우면 뭐 도둑이 뭘 청구해? 라고 빰 때려버리거든요. 도둑놈.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갑소의 컴퓨터를 우리 훔쳤습니다. 도둑놈 훔쳐서 컴퓨터 켜는데 모니터가 고장났네. 도둑놈 큰돈 5만원 써가지고 모니터 고쳤어요. 고쳤는데 갑이 지나가다가 야! 그 컴퓨터 내 건데 내놔. 그럼 우리는 5만원 내놔 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받게 하면 을돈 5만원 들여서 갑 물건 좋아진 건 갑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겁니다. 민법은 공짜 없어요. 물론 을은 절도죄로 깜빵에 갈 수 있어요. 도둑죄 했으니까 이런 깜빵에 갈 수 있습니다. 깜빵에 가더라도 을은 5만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깜빵에 가는 건 별개예요. 을돈 들여서 갑 물건 좋아졌으니까 5만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도둑이 더 착합니까? 월세 2달 밀린 사람이 착합니까? 이거 훨씬 착하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렸는데 비용 지출했네요. 딱 3일 빌린 주제에 비용 지출했어요. 그럼 나갈 때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행사기간은 임대인에게 목점을 판환하고 비용은 6개월 행사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르고 얘들이 임대차에서 일단 기본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책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세부적인 건 10분 쉬고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